80년에 공무원 생활을 15년을 하다가 전두환 정부 때 해직돼 가가지고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이대로 80년을 들어와가지고 중앙대학교에서 학사석사 박사를 해서 내 목요예요. 여기서 회계학과 우리나라의 회계학이 1979년에 해서 그 당시 때만 해도 상대가 경영대 회계학과하고 경영학과로 무역학과로 나눠질 때 그때 했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전국에 회계학과가 52개 회계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회계학과가 있는 것이 숭실대 회계학과, 경희대 세무회계학과 2개밖에 없고 다 경영대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때 회계학과 나오면은 변호사 같이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되면은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35세 해직되고 나서 중앙대 학사석사 박사 회계를 했는데 지금 40년을 회계학을 가르쳐. 제가 77세예요. 여기 중앙대학교 전주대에 15년, 중앙대에 20년 해가지고 1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회계학은 하는 것을 굉장히 후계를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 불교분교에 교회를 45년을 다녔는데 목사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계를 할 때 회계가 우리 그 아스파트의 회계 원리를 배울 때 뭔 얘기를 하냐면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라는 것은 어떤 기업 실체에 관련된 경영 활동을 화폐액으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영 실체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럽니다. 기업 실체에 기업이든 동창회든 정부든 가정이든 모든 경제 활동하는 그 실체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뭐로? 화폐액으로 측정된 정보로. 그런데 거기에서 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뭐냐?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예스 노를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실체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무적인 화폐액으로 측정된 정보로 그 간단한 정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사결정에는 5단계가 있고 5단계 문제인식 정보에 대한 대안의 탐색 대안 중에서 적정한 대안을 선택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이 의사결정 5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계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회계학을 공부하는 정보가 기업 실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발표한 필걸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못한다. 따로 놀아. 이것이 우리 회계, 전 세계의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 미스매치, 이것이 회계 정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런 공부를 얼마나 빠르게 회계학이 공부를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메타버스, 스마트 시대에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회계 정보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전혀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 그 관리회계학회에서 중요한 관리회계학회라는 것은 기업 실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예요. 원가 관리회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관리회계학회에 나오는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에이프리컬 스터디로 하는 논문이 70~80%예요. 그 정보가 그 기업 실체의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것을 그래서 세계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메타버스 스마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회계의 정보는 차변, 재무제표만 전통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술대회가 아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How to use value-added account information for management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데 어떤 정보나 부가가치에 관련된 정보, 부가가치에 대한 관련된 정보라는 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90년에 부가가치 정보에 회계적인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그 논문이 뭐냐 그래 부가가치 회계 정보에 의한 기업의 부실 예측을 하는 그 에피플 스터디를 90년에 발표를 해가지고 회계학회 발표하고 내가 전주대학교에 갔다가 전주대에서 15년 중앙대에 와가지고 지금 한 25년 한다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 컨텐츠에 오늘 우리 회계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다 와서 들어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방대한 자료를 제가 했는데 그 내용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발표하는 순서를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또 두 번째 한국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번째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부가가치 회계 정보가 어떻게 경영 의사결정에 유효하느냐 하는 내용이 그 중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아까 이 회계 정보를 얘기를 했어요. 정보를 얘기했는데 정보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아까 발표한 조금 전에 발표한 그 데이터를 봐보면 어떠한 미래의 기업에 대한 시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거에 발생하는 정보에서 현재까지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것이 현실 세대에서 우리가 경제 시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메타버스 사회에서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상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지금 2010년부터 지금 스마트 시대로 와가지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와가지고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2, 3년 되어 있다. 그런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뭐냐? 가상 세계에서 활용한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해가지고 과거에서 현재에 발생한 정보 플러스 가상의 정보 플러스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주식시장에서 가상의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과거에 있는 기술적인 대구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주식시장에서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이터를 메타버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판다. 그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돈을 벌게 한다. 이게 BTS라든가 아바타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K-팝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돈벌이 하는 것이 실제 제조업에서 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더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엑슨이나 IBM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제조업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더라. 우리나라에 삼성이나 SK나 LG보다도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 구글이 페이스북이 더 돈을 벌더라. 제조업보다도. 얼마나 중요하냐. 페이스북이 2년 전에 페이스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메타버스로 바뀌었다. 메타버스를 안 하면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바뀌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이미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할 것은 책으로 쭉 보시고 이제는 그만큼 메타버스가 중요하다.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는데 2016년에 크라우스 슈밥이 뭔 얘기를 했나?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은 7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500만 개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루틴한 업무, 여러분 우리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루틴한 업무는 다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에 관련되는 제도를 일자리 창출로 자동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그러고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2, 3년 안에 메타버스가 나오니까 뭐라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그 바로 2030년 메타버스에 관련된 일자리가 2,300만 개나 발생한다. 2003년에 미국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서 5,3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그와 관련된 효과가 230만 명, 중국, 일본 이렇게 가면 메타버스가 2030년에 2,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일자리 창출해서 건강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가 2016년에 대통령이 나서돼 가지고 각 정부가 하지 않는 어떤 정부가 하지 않는 청와대 상한판에 일자리 창출판을 했는데 5년 지나가지고 제일 일자리를 창출을 못한 그런 실패한 정부로 바뀐 것이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해라.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떤 영역이냐, 메타버스라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회계감사에도 옛날에는 회계감사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전수조사로 한다. 전수조사로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되는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꼭 여기 나와 있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일자리를 각 영역별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거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2002년 3월 달에 메타버스를 하느냐 안 하는 것이 2002년 4월 달에 페이북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문제에 관련된 것 쭉 얘기를 해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뭐가 문제고 현 정부가 뭐가 문제고 일자리 창출가 안 돼 있는 거 쭉 얘기를 쭉 넘어갑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메타버스가 중요하느냐, 어떻게 메타버스를 해야 하느냐, 신문명으로 기초를 바꿔야 하고 실력을 쌓아야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어떻게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실력을 쌓아야 한다. 기초를 누구를 중심으로 MZ 세대를 20, 3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책이 바꿔야 한다. 유럽에 봐봐요. 유럽의 모든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30대, 40대 다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꼰대 대통령은 꼰대 그래가지고 여야 싸움만 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하는 거. 우리 학회도 마찬가지다. 학회가 늙은이들이 맨날 과거의 전통적인 회계에 갇혀가지고 되겠느냐, 어떻게 미래 30년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을 쌓아야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시대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 하는 거. 여기에 시간이 없다고 암송을 치네. 여기 한번 공부를 하세요. 여기 부가가치에 관한 제 논문에 요약을 해놓은 거죠. 부가가치라는 것은 스테이크홀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는 첫째 노동자요, 경영자요, 두 번째 주주요, 채권자요, 또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는 종업원,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구매자, 생산자, 이런 사람이 스테이크홀더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부가가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외부 구입비용을 뺀 것이 부가가치요. 그 부가가치는 어떻게 나눠가지냐? 첫째 노동자의 임금으로, 그 다음에 세금으로, 그 다음에 구매자의 원가로, 판매자의 매출액, 그런 걸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첫째 종업원의 임금
그래서 제일 마지막 4번에 기본 교양을 쌓을 정도로 해야 한다. 기초 모든 국민이 신문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어떠한 책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80%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을 다 쌓았다고 봐요. 두 번째, 어떤 환경이 불황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에서 불구하고 자기 먹고 사는 걸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량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교양을 갖추고 역량을 갖추고 먹고 살만하면은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지식이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브리를 실천하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야 한다. 학교도 바꿔야 하고 정치도 바꿔야 하고 경제도 바꿔야 하고 지금 우리 어려 여러분들이 축구를 봤죠. 축구 모든 참여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니까 기적이 포르투갈을 이기는 기적을 베풀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간에 여야 싸우고 있는 거 이거 안 되고 교수들이 공부 안 해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대학 평가를 했어요. 대학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학을 평가를 했더니 1등이 방송통신대, 2등이 사이버대학, 3등이 사이버대학이었어요. 대학교 스카이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미트라든가 웨비나라든가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제일 잘하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고 제대로 배워야지 의식이 없는 그런 대학 교수 프로 퀄리티에서는 많아도 공부하는 교수들이 있고 이거 학교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행사했다는 뭐 이런 학교에 앞으로 기약해야 하고 이것이 발표하는 사람이 이유가 되는 학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